안녕하세요. 자, 오늘은 체육학개론 이제 들어가는 부분입니다. 자, 여기 왼쪽 사진을 보시면은 위의 사진은 다리에서 남녀가 운동을 하는 간단한 조깅하는 모습이고요. 자, 아래측은 바닷가 있는 다리에서 가족이 물건을 싣고 가고 자전거를 밀고 가고 있네요. 신체 활동을 하는 입장에서 보면은 뭐 비슷한 동작일지 몰라도 목적은 서로 다르죠. 체육학에도 이렇게 다르게 보는 관점과 유사하게 보는 관점으로 이렇게 보는 점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 체육학에서 여러분께 설명드릴 것은 이제 목차를 보시면요, 체육의 이해, 먼저 체육에 대해서 뭔지 이해를 하고, 체육에서 어떤 의미가 있고, 이러한 체육들의 학문적 영역으로는 어떻게 있고, 일단 체육의 목표와 가치,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필요성, 그 다음 여러분들이 어떻게 체육에 대해서 어떻게 알고 이것들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 이런 것들을 한번 토론 좀 해보려고 합니다. 자, 체육은요, 뭐 그게 이제 우리 체육을 참여하는 실행자 입장에서 접근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체험을 하는 입장이죠. 그 다음에 지도하는 교육자 입장에서 접근해야 될 것이고요. 그 다음에 체육이라는 것을 이제 관람, 즉 객관적 입장에서 눈으로 감각을 통해서 듣고 보는 관람자 입장에서 접근해야 될 것입니다. 또 하나, 그 다음에 체육은 또 행정의 행정가 입장에서 접근해야 되고요. 그다음 경영하는 운영자 입장에서, 그 다음 미디어의 시청자 입장에서 이렇게 6가지 방향으로 한번 체육을 다루고자 합니다. 자, 그럼 체육이라는 것은 무엇이냐면요. 이제 아무래도 체육을 할 것은 이제 신체 운동이 꼭 필요합니다. 뭐 신체 운동을 위한 운동도 있지만 대부분이 신체 운동을 통해서 그 다음에 인간의 교육을 연구 대상으로 하는 이제 학문입니다. 인간의 운동, 이제 휴먼 무브먼트라고 하는데요. 이런 인간의 운동 현상에 관해서 그런 개념이라든가 법칙, 이론 등을 구성하고 그 이론을 통해서 운동의 효과를 기술, 설명, 예측하는 종합적 과학 학문이라고 우리 일반적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체육은요, 일단 정의와 목적 살펴보면요, 대근 활동을 수단으로 하는 신체를 위한 교육이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다른 사람 학자마다 약간 차이가 있긴 한데, 보통 우리가 이렇게 대근 활동 수단으로 해서 신체를 위한 교육으로 정의하고 있고요. 그리고 신체 활동을 통해서 건전한 인간을 육성하는 궁극적인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체육이요, 뭐 정의의 목적이 약간 차이가 있었어요. 과거에는 다르게 했었고요. 크게 이제 뭐 멀리 가진 않게요. 19세기 이전만 해도 보통 이제 체육은 군사적인 훈련을 하기 위해서 사용했었어요. 이제 국방, 정치적이죠. 나라의 이제 군인을 양성히 한 그 수단, 그 기본적 바탕을 해서 체육을 많이 활용을 했습니다. 아무래도 신체적으로 튼튼해야 이런 군사훈련도 아무래도 좀 받을 수 있겠죠. 지금도 뭐 군대 가면은 뭐 신체적인 훈련을 많이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19세기쯤에는 이제 신체를 위한 교육, 체련, 체조와 같은 형태로 많이 널리 이용됐었고요. 그 다음에 20세기에는 체육, 놀이여행 개념으로 신체를 통해서 그런 교육을 하는 방법으로 많이 달라졌죠. 그 다음에 21세기 들어서 신체 목적 활동으로 운동, 움직임, 스포츠 다양한 개념적으로 다양한 체험으로 다양한 형태로 많이 확산되고, 또 하나 대중적으로 많이 문화적으로 이렇게 자리 잡았다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체육 속에는요, 어떤 의미 있냐면요, 물론 과거에 군사훈련 활동을 목적으로 했기 때문에 거기에는 애국적 생존을 위한 수단, 단련, 승리를 위한 전투기술, 이러한 것들이 내재되어 있었어요. 그 다음에 그 19세기 때는 체조 같은 경우는요, 이제 보통 유럽 중심으로 많이 행해졌어요. 그다음 건강 목적, 그 다음에 기독교주의적, 종교적인 것도 아무 그 예절을 넣었어요. 그 다음에 그 당시에는 남자는 남자답게, 여자는 여자답게라는 그런 것들을 체육 시간에 많이 강조했어요.
여기는 지금 현대에서는 이제 없어졌죠. 요새 뭐 남성, 여성이 굳이 구분하지 않고 있는데, 아마추어리즘을 많이 강조했는데요. 그 아마추어리즘을 통해서 이제 행동 규범 이런 것들을 규칙, 그 다음에 이것들을 또 하나 생활에도 할 수 있었어요. 그 다음에 페어플레이 정신으로 이제 봉사, 헌신과 연관을 시켜서 강조를 했어요. 상당히 규율이 엄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그 종교적 영향이 크다 보니까 그런 형태에서 그런 점에서 아마 개인의 자유와 인권은 어느 정도 침해당하고 있는 경우도 종종 목격할 수 있었답니다. 그 다음에 20세기에 유럽 중심으로 이제 교육 사상과 박애주의가 많이 드러나면서요. 아이들에 대한 관점, 그 아이들을 중심으로 한 교육이 많이 적용되었습니다. 그래서 철학적 개념으로서 놀이라는 신개념이죠. 신체육 개념이 많이 형성되면서 이게 진짜 교육,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런 교육의 개념이 이제 시작됐다 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미국 중심으로는 이제 움직임 교육이라 해서 이제 스포츠 형태를 많이 수단으로 활용을 해서 인간의 체육을 많이 활성화를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래 스포츠 중심으로 하면서 동시에 이제 체육을 학문적으로 역학적이라든가 심리라든가 다양한 학문적으로 이제 영역으로 접근을 하게 되겠죠. 그럼으로써 인간의 체육에 이제 학문화되는데 그 이바지 헬스를 할 수 있다 하시겠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놀이교육, 스포츠 교육 이런 걸 통해서 단순히 결과가 아니고 이런 내재적인 가치를 좀 부각시켜서 아이들에게 교육적으로 전달하는 그런 형태로 좀 변화된 모습을 가지고 있다 할 수 있습니다. 체육의 학문이라는 것은요, 그때 딱 21세기에 들어서 시작된 것이 아니라 그 전부터 전조현상이 있었습니다. 16세기 이탈리아의 의학자 메르크리 알리드의 저서에 보면 체육론이라는 개념이 있어요. 이때 체육이 이제 학문이라는 개념으로 인문학적으로 의학적으로 이렇게 연구한 게 있죠. 그래서 학문화의 시초라 할 수 있겠습니다. 당시 신체 운동의 효과에 대해서 어떻게 인문학적으로 또 의학적으로 신체적으로 어떠한 영향이 있고 그 다음 이러한 것들이 인간에게 어떻게 효용 가치가 있고 이런 것들을 연구했답니다. 과학적 학문적 체계를 갖춘 것은요 1945년 세계 2차 대전 이후에 부터 이제 발전하기 시작합니다. 한국 같은 경우는 1955년 신흥대학교 체육과 설립하면서 그 시초를 할 수 있습니다. 지금의 경희대학교죠. 이때부터 우리나라에 대해서 이제 체육에 대해서 이제 학문적으로 연구하고 이것들을 이제 실천에 대고 이런 생활체류든가 대중화에 이바지하는 기본적 토대 바탕이 됐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일단 체육의 이제 학문 영역을 살펴보면요, 스포츠 심리학, 스포츠 상황에서 적용되는 심리학 이런 원리들을 어떻게 적용하고 어떠한 상황에서는 어떠한 심리가 작용하는지 이런 것들을 다루는 것이 이제 심리학이고요. 그다음 운동역학이 있습니다. 스포츠를 통해서 일어나는 인간의 신체 움직임을 과학적으로 연구하는 겁니다. 그다음 영양학, 우리 몸에 어떤 영양분을 섭취하면 어떻게 에너지 대사라든가 이런 것들을 어떻게 하는 건지 영양학적으로 필요한 것들, 어떤 스포츠에는 어떤 영양이 필요한지 기본적인 개념을 공부하는 것이 운동 영양학입니다. 그 다음 운동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한 신체 활동 방법이나 계획 등을 설명하는 것이 운동 처방입니다. 그 다음에 체육 통계, 이런 기록들, 통계를 내서 앞으로 다음 지도라든가 교육하는데 자료를 쓸 수 있는 그런 통계학, 그 다음 운동선수의 경기력을 향상하고 부상이나 손상을 예방 및 치료와 재활을 돕는 학문이죠. 스포츠학입니다. 이건 예방과 치료기적인 목적이 너무 강합니다. 그 다음에 인체 해부학이 있고요. 그 다음에 스포츠 사회학, 스포츠 현장에서 일어나는 사회 현상들이 있죠. 스포츠도 하나의 조그만 소사회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사회에서도 사람이 있죠. 이 스포츠 현장에서 사람과 사람 간의 관계, 이러한 현상들, 것들을 이제 학문적으로 연구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외에도 체육 원리, 그 다음에 스포츠 경영, 역사, 생리학 등이 있습니다. 생리학 같은 경우는 운동 생리학은 인체 구조 기능이 미치는 영향을 연구하면서 이게 스포츠 활동에 어떠한 관계성이 있는지 뭐 이런 것들을 다루는 겁니다. 그 다음에 트레이닝 방법론, 어떠한 방법으로 트레이닝을 해야 되는가, 신체 조건에 따라서 사람의 환경에 따라서
그 다음 운동통계, 네, 비교체육, 그 다음 체육교육학이 있습니다. 체육교육학, 예. 체육에 관한 지식, 태도, 이런 처리 능력을 또 이제 공부하고, 그다음에 교수 방법도 연구하는 것이 이제 체육교육학 또는 스포츠 교육학이라고도 유사한 의미로 쓰고 있습니다. 그 다음 체육 측정평가, 그 다음 이런 개념이 있고요. 그 다음에 신체적으로 정책 장애 있는 이런 사람들 대상으로는 어떤 특별한 활동적 조치가 필요한 사람 대상으로 하는 체육 있죠. 특수체육, 스포츠, 문화사, 사회학에서 좀 갈라져 나온 건데, 스포츠 활동이나 경기 관람 등 스포츠 기반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문화 형태를 연구하는 거죠. 그 다음 체육철학, 그 다음에 운동학습. 운동학습, 근육에 반응, 운동기능에 관한 학습을 말하는 겁니다. 그리고 체육학 연구법, 연구를 어떠한 방법을 할 거냐, 질적으로 할 것이냐, 양적 연구를 할 것이냐, 아니면 심리 어떻게 그 주제에 따라서 이제 방법의 차이를 이런 것들을 연구하는 방법을 이제 하는 거죠. 그리고 다음 여가 및 레크리에이션, 그 다음에 스포츠 산업, 최근에 많이 이런 레저 관련돼서 많이 이슈가 되고 있는 것들입니다. 그 다음에 스포츠 상해 및 재활, 의학보다는 좀 다른 개념입니다. 그 다음 스포츠 윤리, 특히 요새 많이 그 프로스포츠에서 윤리적으로 많이 뉴스에 나오고 있죠. 그렇죠. 도덕적으로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 그런 것들을 이제 스포츠 윤리에서 좀 배울 수 있고 실천에 적용해야 되겠죠. 특히 교육자를 희망하는 사람들은 스포츠 윤리는 꼭 선수들에게도 꼭 필요한 겁니다. 그 다음 스포츠 시설론과 스포츠 코칭론 등이 있습니다. 체육 원리는 우리가 이제 크게 이제 종합적 영역과 과학적 실천적 영역으로 이렇게 여러분께 설명드릴 거예요. 앞으로 이거 자세하게 할 거예요. 오늘은 이제 서론적 개념이니까. 그래서 종합적 영역으로 체육 철학, 그 다음에 과학적 영역으로 이론과 체육, 이론 체육, 그 다음에 응용 체육. 근데 우리 대부분의 그 과목이야 이제 이론적인 것도 있지만은 체육은 거의 다른 학문에 비해서 실기, 몸으로 하는 체험을 하는 실기 과목이 좀 많습니다. 어떤 건 이론과 실기로 같이 한 경우도 많고요. 그래서 이제 체육원리학과에서 이론적인 지식 습득도 중요하지만은 실기 체험 중심 교육이 이루어진다는 거 너무 말로만 하면 안 돼요. 예. 그 다음에 우리 체육학을 또 공부하는 이유가 이제 우리 여러분들 아마 중고등학교 때 배웠을 거예요. 우리 이제 신체 체육의 목표 있죠. 신체 정상적인 발달, 뭐 지적인 정상적인 발달, 사회적 성격의 육성, 안전능력의 육성, 여가수행의 습관화 등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체육학에서 배워요. 한 번 더 또 배우고 여러분들이 체육학을 이러한 목표를 위해서 공부하는 거니까 가르치는 교육자 지도자들도요. 한 번 더 되새기면서 꼭 몸의 습관에 대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러한 것들이 체육이 우리가 왜 하는지 가치성, 생리학적, 심리학, 사회적 가치성을 한번 논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지도자 또는 전문가, 체육의 목표, 체육 가치를 체험해야 우리 여러분들 지도자 입장에서 교육이 이루어집니다. 이런 말 있잖아요. 해본 사람이 잘 알지요. 뭐 전혀 경험도 없는 사람이 지도를 한다면 웃음 밖에 더 차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지도자 입장에서 이러한 체육의 가치들을 한 번 더 여러 번, 한 번이란 두 번, 세 번 체험, 한 번 할 때랑 두 번 할 때는 체험의 그 가치가 다르고 느끼는 바가 다릅니다. 그래서 꼭 그러한 체험을 하는 입장에서 아이들한테 알려줘야 될 것이죠. 그래서 이제 개인적으로 이런 체육의 필요성이 체육 활동 건강에 대한 삶에 대한 욕구 충족 외에도 기타 등등 스스로 한번 체험을 통해서 얻은 것들을 체육이 필요한성을 강조할 수 있다고 설명드릴 수 있겠죠. 물론 이제 사회적이라든 국가적, 시대적 필요도 있습니다. 시대에 따라 체육의 모습이 변하면서 인간 문화를 형성하는 것들을 이제 필요성 이런 것들도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간단하게 체육에 대한 서론을 설명드렸고요. 이제 앞으로 자세하게 설명 들어갈 겁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